구독자 1,000명까지 오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몇 명이 봐줄지도 몰라서 허공에 외치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 1,000명이 채널을 꾸준히 구독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당신의 콘텐츠가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흔히 정체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반의 성장과 달리 그 이후부터는 단순히 친분이나 우연으로 들어온 구독자가 아니라 진짜 팬층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민은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심리적인 부담감입니다. 구독자 수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가볍게 시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더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창작의 즐거움은 줄고 구독자 수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독자는 억지로 모으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즐기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구독자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초심을 떠올리고 내가 왜 이 채널을 시작했는지를 되짚어보는 겁니다. 그 원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방향성입니다. 초반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구독자가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려면 명확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특정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를 때 이 채널은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렇다면 내 채널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시청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미인지 정보인지 혹은 경험 공유인지 방향을 선명히 해야 시청자들이 구독 후에도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 소비 환경입니다. 유튜브는 이미 포화 상태라 웬만한 아이디어는 누군가가 먼저 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꼭 새로운 주제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주제라도 당신만의 시각과 개성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나 자기계발 같은 흔한 주제도 본인의 경험담이나 독특한 연출을 얹으면 차별화됩니다. 그러니 내가 새롭지 않아서 정체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어떻게 나만의 색깔로 풀어낼까라는 질문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1,000명까지 왔다면 이미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와 얼마나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영상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댓글 하나하나에 성심껏 답변하거나 커뮤니티 탭을 활용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는 단순히 영상을 보는 소비자가 아니라 채널을 성장시키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초반의 빠른 성장에 비해 그 다음 정체기를 버티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널은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도약을 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도 꾸준히 업로드하는 채널에 호감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성장이 없어도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콘텐츠를 쌓는 게 결국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한두 개의 대박 영상이 아니라 꾸준히 쌓인 영상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구독자를 붙잡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태도입니다. 구독자 수가 정체될 때 대부분은 더 강한 압박을 스스로에게 가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영상은 딱딱해지고 매력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가끔은 가볍게 시도하고 재미삼아 만들어보는 영상이 더 많은 공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창작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면 시청자도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낍니다. 결국 채널의 매력은 창작자의 진심과 에너지에서 나오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시선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단기간에 수십만을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년에 걸쳐 차근차근 성장합니다. 1,000명에서 2,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는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이는 충성 구독자들은 결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내가 꾸준히 나만의 콘텐츠를 쌓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길 끝에 더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체기를 경험한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멈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과 더는 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구독자 1,000명이라는 숫자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이제 막 수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통과했지만 실제 수익은 아직 미미하고 대중적인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지점이죠. 그렇기에 많은 유튜버들이 이 시점에서 동력을 잃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시험대입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바라보고 버티느냐가 장기적으로 1만 명, 10만 명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건 자기 비교의 함정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이미 몇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성장 곡선은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채널은 특정 트렌드를 잘 타서 급성장하지만 금방 식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채널은 몇 년간 꾸준히 정체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곡선이 늦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성장하는 채널일수록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남과의 비교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어제보다 시청자와 더 깊이 소통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험의 용기입니다. 정체기에는 같은 패턴의 콘텐츠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포맷이나 주제를 실험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분 길이로 올리던 영상을 1분짜리 쇼츠로 바꿔보거나 반대로 짧은 영상만 하던 사람이라면 긴 브이로그나 심층 콘텐츠에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은 구독자 수를 떠나 창작자 자신에게도 신선한 자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망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배운다라는 태도입니다. 사실 구독자 1,000명대의 장점은 아직 실패해도 크게 잃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실험의 장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탄탄한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와 감각의 균형입니다. 유튜브는 분석 도구를 통해 시청 지속 시간, 클릭률, 유입 경로 등을 세밀하게 알려줍니다. 이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 힌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만 쫓다 보면 콘텐츠가 기계적으로 변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각만 믿고 데이터를 무시하면 자기 만족적인 영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시청자가 어디서 흥미를 잃는지 확인하되 동시에 내 콘텐츠의 색깔과 진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구독자는 진심 어린 콘텐츠에 머물고 알고리즘은 꾸준히 데이터를 관리하는 채널을 밀어줍니다. 네 번째는 시청자와의 정서적 연결입니다. 사실 구독자 수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채널에는 1,0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당신의 채널을 눌렀는지, 어떤 가치를 기대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댓글에 진심으로 답변하고 커뮤니티 탭에 질문을 올려 의견을 듣고 구독자들의 이야기를 영상 주제로 반영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충성 구독자는 단순히 한 명의 숫자가 아니라 채널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작자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구독자 성장은 이 채널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친근하고 따뜻하게, 또 어떤 사람은 냉철하고 분석적으로 풀어내죠. 콘텐츠가 정체기에 빠졌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목소리와 톤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이 채널은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면 자연스럽게 시청자가 기대하는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긴 호흡에서의 자기관리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버티는 힘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체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는 작업이고 구독자가 늘지 않으면 쉽게 탈진합니다. 그렇기에 일상을 챙기고 창작과 휴식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필수입니다. 마라톤처럼 생각하세요. 잠깐의 스퍼트로 달리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지만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체기는 성장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사실은 기반을 다지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꾸준히 쌓는 동안 알고리즘은 채널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은 조금씩 신뢰를 쌓아갑니다. 눈에 띄는 성장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은 지금 쌓이는 것입니다.